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3학년 최윤석입니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학교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과거에는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배움을 드리는 것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30%인 1,500만 시니어 분들이 계시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는 그런 시니어 분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을 알려드리고 등대가 되어서 그분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지를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진간 스님께서 올 2월 달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간 스님을 모시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간 스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진간 스님, 그 입학을 언제 하신 건가요? 2005년에 했는데 예.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24년 2월 20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진간 스님,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어려웠었는데 예, 예. 갑자기 시험이 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 이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니까 예. 그 이제 방송을 많이 듣고 예. 또 점수를 따고 또 점수 따는 요령이 생겨서 아주 졸업하는데 걸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스님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곳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동기는 문학을 선택해서 문학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서울예술전문대학 예술대학을 문예창작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국문학과에 편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미련이 남아서 휴학도 않고 그냥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었는데 늦게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편입을 다시 복학을 해서 열심히 한 결과로 이제 졸업까지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학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도전 과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에 문학을 하면서 이제 창작을 열심히 했는데 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많은 지인들이 있어요. 예. 그 지인들도 방송통신대학을 어려운 것을 관문을 통과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해 다시 복학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문학하는 데 있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국문학과 전국에 있는 국문학과 학생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송도 하고 다른 이제 가장 중심에 나온 것은 그 김홍신 건국대학교 대학원 때 함께 만나서 신앙송도 하고 연세대학에서 또 국문학과 신앙송하고 전국 대학에서 신앙송 했지만서도 양력이 국문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떠들고 다니는 데 의미가 없어서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자신감을 이제 얻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배움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셨을 텐데 대학에서의 배움이 스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 학문이라고 하는 틀을 지니고 있었지만 방송통신대학에 와서 진지하고 참신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전국 대학이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로 변했는데 방송통신대학을 들음으로써 선두주자가 된 방송통신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통신대학에 다시 편입하든 입학을 하라. 이 권고를 많이 합니다. 아, 예. 저도 그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녀봤지만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업이 스님의 수행과 철학, 공동체 활동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와서 느낀 것은 일반 학교에서는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면 그걸 이해를 하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네. 방송통신대학에 오니까 더 이제 친근감이 있어서 교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방송으로서 더 친근감을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대가 방송통신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시절에 다른 학생들도 방송통신대학처럼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선두주자로서 그 준비할 이유가 없었어요. 방송을 다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감동을 받고 전국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더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코로나 시대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제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기회를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이게 이루어져 왔고 그게 이제 거의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바로 코로나 때 저희의 이제 장점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상황 하에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같이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니어 시대를 맞이해 갖고 대한민국의 이제 시니어 인구가 거의 30%에 이제 육박을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세상 세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자기를 바로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방송통신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안정감과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면서 느낀 것은 그 서울시나 전국에서 그 젊었을 때는 용감한 그 기력이 다 상실됐는데 방송통신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얻어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 그러한 힘을 얻고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이야말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대학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시 뭐 배움을 위해서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인들하고 다른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나에게 전국의 사찰이 토지를 사찰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학과를 들어가서 농학에 대한 사찰임을
가꾸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 이런 예. 제안도 여러 번 들어왔는데 예, 예. 실은 요즘 생각은 농악과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사찰림을 새롭게 나무를 심고 사찰의 공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공기의 청정성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농악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농학과를 들어오시면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동아리가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불교 동아리에 이제 지도 스님으로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대학에 이제 지도법사를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지도법사의 자격이 없었는데 방송통신대학에 들어오니까 나이가 거의 다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차이가 많아서 지도법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진관 스님께서 새로 이제 농학과를 입학을 하시고 불교 동아리에서 이제 지도 스님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불교 신자분들의 입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두 분 다 이제 대기업 임원으로서 이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등산 다니면서 이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9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90까지 살 줄 알았으면은 자기는 은퇴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했을 거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90까지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다시 한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신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같이 이제 그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유리가게에서 이제 취직을 해갖고 유리가게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유리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90이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90까지 살면서 과거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번 돈 갖고 주변의 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 같은 걸 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관 스님처럼 용기를 내셔갖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오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많은 배움의 기회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서부터 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하고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한번 오시면 학위가 여러 개입니다. 왜냐? 나가기가 싫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이제 치매와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과거에 살아보지 않은 그런 연령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치매에 걸리신 아버님을 한 1년 정도 이제 모셔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치매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질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연령대를 살아가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들이 갖고 가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가 젊은 시절에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없는데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새로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매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와서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치매라는 것도 사라진다,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방송통신대학이야말로 인간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거다.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됐던 사람들도 다시 그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갖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으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통해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생이 90만이 넘는다고 하니 그 90만 동문들과 함께 하면은 뭐든지 다 힘과 용기와 의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주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권고하고 싶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도 어차피 그 학비도 싸고 이 역할도 할 수 있는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대학에 입학을 또 다시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수업을 받으면서 더 삶의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아까 이제 등록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36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에 36만 원이니까 1년을 다녀봤자 72만 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좋은 게 교양 과목 같은 데서 보시면은 현재 우리들이 그 유행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교양 과목에서 그 정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 이런 기술들도 언급을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미디어 영상학과를 3학년에 편입학을 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과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 앱이라든가 이런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1학년으로 이제 신입을 해서 4년을 또 배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 왜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등록을 하면서 수업을 받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분명히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가스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배움을 고민하고 있는 시니어분들께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젊은 시절에 허송세월을 보냈든지 또 삶에 지쳤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자 할 때는 방송통신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의 힘을 어린 시절로, 소년 시절로 또는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자신의 힘을 일으킬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관 스님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필이 많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우리 시니어분들 집에 있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관 스님과 제가 있는
방송통신대학교로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니어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